아빠 아니면서 왜 아빠 행세했어요? 서연아, 그게 무슨. 딸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67세, 34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순간, 명희가 숨긴 비밀이 폭발한 날이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2024년 3월이었습니다. 아내 명희가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째 되던 날, 저는 안방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처음 해보는 일이었어요. 명희가 평생 정리하던 그 옷장을. 옷장 깊숙한 곳, 겨울 이불 사이에서 작은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DNA 친자 검사 결과. 첫 번째 봉투를 열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검사 대상 박서연 부 박정수 친자 확률 0%. 2018년 11월 서연이가 30살 때였습니다. 두 번째 봉투. 검사 대상 박지연 부 박정수 친자 확률 0%. 2019년 3월 지연이가 24살 때. 마지막 봉투를 여는 손이 더 떨렸습니다. 검사 대상 박은서 부 박정수 친자 확률 99.9%. 2019년 7월. 명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지연이가 제 친딸이 아니라는 걸. 막내 은서만 제 핏줄이라는 걸.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봄볕이 들어오는 창가였지만 온몸이 차가웠어요. 34년 전 명희와 결혼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33, 명희는 30이었어요. 작은 회사에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명희는 은행 창구 직원이었습니다. 2년 후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3년 후 지연이가 태어났고요. 또 4년 후 막내 은서가 왔습니다. 세 딸을 키우느라 정신없었던 날들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고 밤늦게 들어와 잠든 아이들 이마에 입맞춤하는 게 전부였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명희가 다른 남자를 만난 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큰딸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너희는 내 딸이 아니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32년을 아빠라고 불렀던 서연이, 29년을 재롱 부리며 자란 지연이, 손에 든 서류가 무거웠습니다. 새 봉투 뒤에 작은 메모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명희의 글씨였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새벽 3시 명희가 앉아있던 소파에 앉았습니다. 34년 전 신혼집 거실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애기 생겼어요. 명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던 날. 저는 기쁨에 명희를 번쩍 들어올렸었죠. 35, 늦은 나이에 찾아온 첫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손에 쥔 DNA 검사지를 또 펼쳐봤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였어요. 친자 확률 0%.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내 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집 갈게요. 엄마 제사 준비 같이 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25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딸의 경쾌한 말투였어요. 그래, 그러자. 겨우 대답했습니다. 저녁 6시 은서가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딸을 보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아이만은 제 딸이었습니다. 확실한 제 핏줄이었어요. 아빠,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은서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니다. 내가 와서 반가워서. 에이, 갑자기 왜 이래? 은서가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내며 중얼거렸어요. 언니들은 바빠서 못 온대요. 서연 언니는 출장이고 지연 언니는 회식이래요. 언니들.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은서에게 서연이와 지연이는
친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이복자매였어요. 하지만 은서는 모르고 있었죠. 아빠 밥 먹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서가 떠준 된장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명희가 끓여주던 맛이었습니다. 은서야. 응? 너희 엄마 행복했을까? 숟가락을 든 은서가 저를 봤습니다. 갑자기 왜요? 당연히 행복했죠. 아빠랑 우리 있었잖아요. 그럴까요? 3명의 딸을 키우며 그중 2명은 다른 남자의 아이인 걸 알면서 명희는 행복했을까요? 맞아, 그랬겠지. 겨우 웃어 보였습니다. 은서가 집에 머물던 2시간 동안 저는 딸을 계속 봤습니다. 눈생김새, 코 모양, 웃을 때 입꼬리 올라가는 각도. 확실히 저를 닮았습니다. 아빠, 내일 큰언니가 저녁 사준대요. 아빠도 같이 가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은서가 말했습니다. 큰언니가? 네. 엄마 돌아가신 후로 우리 자주 보자고 하더라고요. 서연이가 32년을 제 딸로 살아온 그 아이가 내일 만나자고 했습니다. 아빠는 바쁠 것 같은데. 에이, 뭐가 바빠요. 내일 저녁 6시 명동 그 일식집이에요. 은서가 뺨에 뽀뽀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어요. 5년 전 명의 환갑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5 식구가 나란히 앉아 웃고 있었죠. 그 사진 속 웃음이 진짜였을까요? 서랍에서 DNA 검사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2018년, 2019년. 명희가 이걸 의뢰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의심해서? 확인하려고?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명희의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거예요. 장례식 후 참아 버릴 수 없어서 그냥 뒀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잠금 화면에 우리 가족 사진이 떴어요.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복구 프로그램을 깔아야 할까요? 하지만 그걸 볼 용기가 있을까요?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내일 서연이를 만나야 했습니다. 32년을 아빠라고 불렀던 딸을 제 딸이 아닌 걸 알면서도 아빠 행세를 해야 하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 명동 일식집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 시계가 5시 55분을 가리켰어요. 일찍 나온 건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빠,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돌아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32년을 봐왔던 얼굴인데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저를 닮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코 모양, 눈썹 각도, 입술선. 하나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밖에 서 계세요? 추운데. 서연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응, 방금 왔어.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지연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아빠, 여기요. 지연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 왼쪽, 지연이 오른쪽. 제가 가운데였어요. 엄마 없으니까 우리 자주 모이자고 했잖아요. 서연이가 메뉴판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지.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지연이가 제 손을 덮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제 친딸이 아니라는 걸. 32년, 29년을 아빠라고 부르며 살아왔는데 그게 거짓이었다는 걸. 아빠 요즘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음식이 나왔습니다. 회, 초밥, 된장국.
서연이가 제 앞에 회를 놓아줬어요. 아빠 좋아하시는 광어예요.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6살 서연이가 처음 회를 먹던 날. 아빠, 이거 맛있어요. 라며 눈을 반짝이던 모습. 그때부터 서연이는 회를 좋아했고 저와 함께 횟집에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게 다 거짓이었을까요? 아빠, 왜 안 드세요? 먹는다. 젓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 유품 정리는 다 하셨어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아직 조금 남았어. 제가 도와드릴까요?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아니, 괜찮아. 너무 빨리 대답해서 지연이가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혹시 뭐, 보여드리기 곤란한 게 있으세요? 그런 건 아니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서연이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지연아, 아빠도 프라이버시가 있으시지. 부부 사이에는, 부부 34년을 함께 산 명의와 저.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참, 아빠. 엄마 보험금 나왔어요? 서연이의 질문에 손이 멈췄습니다. 응, 지난주에. 얼마나 나왔어요? 3억 정도. 많이 나왔네요. 엄마가 보험을 많이 들어놨나 봐요. 서연이가 지연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돈은 아빠가 쓰셔야죠. 노후 자금으로. 지연이가 말했지만 서연이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3월 저녁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어요. 아빠,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니, 택시 타고 갈게. 에이, 우리 차 있는데. 서연이의 차를 타고 집까지 왔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어요. 라디오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아빠, 신호 대기 중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응?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 아빠를 잘 모시라고 하셨어요. 아빠가 외로우실 거라고. 그랬구나.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뭐가 미안하다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차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빠. 조심히. 그래, 너도.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서연이의 차가 떠나고 있었어요. 불을 켰습니다. 안방으로 가서 옷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명희의 옷들 사이를 뒤적이다가 작은 노트 하나를 발견했어요. 일기장이었습니다. 1990년부터 2023년까지 33년간의 기록.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0년 5월 12일. 오늘 정수 씨와 결혼했다. 행복해야 하는데 가슴 한구석이 무겁다. 손이 떨렸습니다. 몇 페이지를 넘겼어요. 1992년 3월 17일. 서연이를 낳았다. 정수 씨는 기뻐하신다. 나는 무서웠다. 더 넘겼습니다. 1995년 8월 3일. 지연이를 낳았다. 또 거짓말을 했다. 이번에도 책장을 넘기는 손이 멈췄습니다. 1999년 11월 21일. 은서를 낳았다. 이번엔 정말 정수 씨 아이다. 처음으로 떳떳하다. 처음으로.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명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와 지연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걸. 밤새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33년간의 기록. 명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1990년 2월 8일. 진우 씨를 만났다. 정수 씨와 결혼석 달 전이다. 은행 고객이었던 그분. 차를 마시자고 하셨다. 진우. 처음 나온 이름이었습니다. 1990년 3월 15일.
진우 씨가 자꾸 연락을 한다. 거절해야 하는데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린다. 나는 정수 씨와 결혼하기로 했는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0년 4월 2일 진우 씨와 호텔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울었다. 정수 씨에게 미안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991년 12월 10일 임신했다. 진우 씨 아이다. 확실하다. 정수 씨와는 그때쯤 관계가 없었으니까 책을 덮으려다 다시 펼쳤습니다. 1992년 3월 17일 서연이를 낳았다. 진우 씨를 닮았다. 정수 씨는 모른다. 평생 모를 것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컵에 담긴 물을 마셨지만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더 넘겼습니다. 1994년 8월 9일 민석 씨를 만났다. 회사 거래처 과장님. 서연이 돌 때 처음 봤던 분. 또 다른 이름. 1994년 11월 23일 민석 씨와 또 실수했다. 나는 왜 이러는 걸까? 정수 씨는 좋은 사람인데 1995년 2월 14일 임신했다. 이번엔 민석 씨 아이다. 정수 씨는 기뻐하신다. 나는 지옥에 있는 것 같다. 일기장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창밖이 어둡게 깔려 있었어요. 명희는 2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를 낳아 제 딸이라고 속였어요. 왜일까요? 사랑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어나서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1990년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이 돌잔치 사진, 여러 사람이 찍힌 단체 사진 속에서 낯선 남자 한 명이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양복을 입은 남자. 뒤에 민석이라고 연필로 적혀 있었어요. 강민석? 지연이의 아버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연이가 이 남자를 닮았습니다. 눈 모양, 코 라인이 똑같았어요. 32년 동안 몰랐던 겁니다. 오래된 명함첩을 뒤적였습니다. 명희가 은행 다닐 때 받았던 명함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최진우 진우물산 대표이사. 1990년 당시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석 기도건설 과장. 1994년 명함이었습니다. 두 남자,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최진우 진우물산을 검색했어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진우물산 최진우 대표 작년 별세, 향년 65세, 2023년 11월 기사였습니다. 명희가 죽은 지 2달 후였어요. 기사를 더 읽었습니다. 고인은 슬아의 자녀 없이 조카에게 회사를 물려 자녀가 없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있는데 강민석 기도건설을 검색했습니다. 이쪽은 살아 있었어요. 현재 62세 기도건설 부사장이라고 나왔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임원 사진. 지연이를 닮았습니다. 아니, 지연이가 이 남자를 닮았죠. 책상 서랍을 뒤적였습니다. 명희의 오래된 통장들이 나왔어요.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거래 내역.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1992년 4월 15일 입금 500만 원 최진우. 서연이가 태어난 다음 달이었습니다. 1992년 7월 20일 입금 300만 원 최진우. 1992년 10월 11일 입금 300만 원 최진우. 매달 돈이 들어왔습니다. 1997년까지 지연이 쪽 통장도 있었어요. 1995년 9월 1일 입금 400만 원 강민석. 지연이가 태어난 다음 달. 1995년 12월 5일 입금 400만 원 강민석. 이쪽도 2002년까지 계속됐습니다.
양육비였습니다. 두 남자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이라는 걸. 그래서 돈을 보냈던 겁니다. 저만 몰랐습니다. 32년 동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서였어요. 아빠, 주말에 우리 집 올래요? 제가 밥 해드릴게요. 그래, 갈게. 큰언니, 작은언니도 부를 거예요. 다 같이 모여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 같이.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반쪽만 가족이었어요. 은서만 제 딸이었으니까. 일기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뒷부분을 펼쳤어요. 2018년 10월 30일. 진우 씨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연이에게 말해야 할까?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하지만 할 수 없다. 정수 씨가 알게 될 테니까. 2018년 11월 5일. DNA 검사를 의뢰했다. 서연이가 정말 정수 씨 딸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아니, 이미 알고 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다. 2019년 3월 12일. 지연이도 검사했다. 결과는 알고 있었다. 0% 정수 씨 딸이 아니다. 2019년 7월 8일. 은서까지 검사했다. 99.9% 정수 씨 친딸. 이 아이만은 확실하다. 2023년 8월 1일.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6개월. 정수 씨에게 말해야 할까? 서연이와 지연이 이야기를. 하지만 용기가 없다. 2023년 10월 15일. 죽기 전에 편지를 쓸까 했다. 하지만 그것도 비겁한 일이다. 정수 씨, 미안합니다. 평생 거짓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명희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가 죽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기도건설 본사 앞에 섰습니다. 강민석을 만나기로 결심한 건 주말 내내 고민한 끝이었어요. 지연이의 생물학적 아버지. 29년 전 명희와 관계를 맺고 돈을 보내며 자식을 키운 남자. 로비 안내데스크에 다가갔습니다. 강민석 부사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꼭 뵐 일이 있어서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함과 용건을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수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라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전화를 받은 직원이 말했어요. 15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67세, 백발이 성성한 노인. 다른 남자의 딸을 만나러 가는 아버지. 15층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끝에 부사장실이라는 명패가 보였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62세, 회색 양복을 입은 강민석.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지연이를 닮았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무슨 일로? 말이 끊겼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박정수 님이십니까? 알고 계셨군요. 명희 씨 남편분이시죠?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민석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등을 보이고 섰습니다. 언제 아셨습니까? 아내가 죽고 나서요.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렇군요. 강민석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어요. 앉으시죠.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강민석이 물을 따라줬어요.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연이가 당신 딸인 거 알고 계셨습니까? 네. 명희 씨가 임신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1995년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보내신 거군요. 네. 양육비였습니다. 2002년까지 보냈습니다. 왜 그만뒀습니까? 강민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희 씨가 그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박정수님이 눈치챌까봐 두렵다고. 컵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지연이를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까? 매일 보고 싶었습니다. 강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나타나면 박정수님 가정이 무너질 테니까요. 이미 무너졌습니다. 진작에. 강민석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이에게 말할 겁니까? 당신이 아버지라고. 강민석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건 박정수님이 결정하실 일 아닙니까? 내가 결정할 일이라고요? 29년 동안 지연이를 키우신 건 박정수님입니다. 아버지는 박정수님이십니다. 하지만 피가 전부는 아닙니다. 강민석이 창밖을 봤어요.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 아들 하나. 올해 33입니다.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과 저는 남남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1년에 몇 마디 나누지 않습니다. 피를 나눴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아닙니다. 강민석이 저를 봤어요. 지연이는 행복합니까? 네. 박정수님을 아버지로 여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강민석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어요. 제가 바랄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입니다. 제 딸이 행복하다는 것.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연이었습니다. 아빠, 저녁 뭐 드셨어요? 아직 안 먹었어. 제가 집 앞까지 갈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갑자기? 그냥요. 아빠 얼굴 보고 싶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로비를 빠져나와 차에 탔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1시간 후 집 앞 식당에서 지연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빠,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아니, 없어. 지연이가 반찬을 제 앞에 놓아줬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해주던 행동이었어요. 아빠, 저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제가 5살 때 길 잃었던 날. 응, 기억나지. 동네 슈퍼 앞에서 울고 있었는데 아빠가 찾아오셨잖아요. 그때 내가 울면서 아빠 부르던 게 기억나. 저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사람이라고. 목이 메었습니다. 지연아. 네. 아빠가 만약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 뭐요? 지연이가 웃으며 물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말할 수 없었습니다. 29년을 함께 산 딸에게 내 아빠가 따로 있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2001년 6월 3일. 지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정수 씨가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셨다. 나는 민석 씨를 생각했다. 지연이의 진짜 아버지를. 2010년 3월 15일. 서연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정수 씨가 너무 기뻐하신다. 하지만 진우 씨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연이의 친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은서 집에 가야 했어요. 세 딸이 다 모인다고 했습니다. 준비를 하고 나가려는데 현관 신발장 위에 액자가 보였어요. 5 식구가 찍은 가족 사진. 그 안에서 웃고 있는 우리. 진짜 가족이었을까요? 토요일 오후 은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벨을 누르기 전에 심호흡을 했어요. 손에 든 과일 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문이 열리고 은서가 반겼습니다. 언니들 벌써 와 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서연이와 지연이가 앉아 있었어요. 둘 다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딱딱했어요. 앉으세요. 제가 차 가져올게요. 은서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이와 지연이가 건너편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 서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할 말이 있어서 모였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뭔데? 엄마 유산 정리건입니다. 지연이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공증받은 유언장이 있었대요. 유언장? 네. 저희가 며칠 전에 법무사님한테서 연락받았어요. 은서가 차를 들고 왔습니다. 언니, 무슨 얘기예요? 은서야, 너도 앉아. 이거 너도 알아야 해. 서연이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남기신 재산이 꽤 있대요. 제가 아는 것보다 많았습니다. 명의 통장, 적금, 보험금, 총 5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게 서연이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서연이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통장이래요. 1억 2천. 저한테도 있대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1억. 은서가 눈을 크게 떴어요. 엄마가 언제 이런 걸? 은서 이름 통장은 없었대요. 서연이가 은서를 봤습니다. 대신 엄마가 유언장에 이렇게 적으셨대요. 은서에게는 아버지가 다 물려줄 것이다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은서가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아버지, 엄마가 뭔가 숨기신 게 있죠? 그게 무슨, 저희가 아버지 친딸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숨이 멎었습니다. 지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은서가 언니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예요? 은서야.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랑 지연이는 아버지 친딸이 아니래. 뭐라고요? 은서가 저를 봤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하나 더 꺼냈어요. 이거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제가 찾았어요.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저랑 지연이 건 0%였어요. 은서만 99.9%. 은서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은서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언니들은 우리 친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거지. 서연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32년 동안 몰랐네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걸. 서연아, 아버지. 서연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언제 아셨어요? 3달 전. 엄마가 돌아가시고.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 너희한테 어떻게. 지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친아버지는 누구예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아버지는 강민석이라는 분이야. 누구세요, 그게? 엄마가 1994년에 만난 사람이야. 지금은요? 기도건설 부사장이야. 살아계셔. 지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만나 보셨어요? 응. 며칠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를 보고 싶어 했어. 29년 동안. 지연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어요. 제 친아버지는요?
최진우라는 분이었어. 하지만요. 작년에 돌아가셨어. 서연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응. 그럼 저는 평생 못 만나는 거예요? 제 친아버지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은서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들은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고 저만 아빠 친딸이라고요? 은서야. 왜요? 왜 엄마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빠를 배신한 거예요? 은서야, 조용히 해. 서연이가 말렸지만 은서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진짜 가족도 아니었던 거예요? 은서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는 가족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피가 달라도 아버지가 달라도 우리는 가족이야.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아니 아저씨, 칼로 베인 것 같았습니다. 32년 동안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서연아, 제 친아버지는 이미 죽었고 저는 이제 아무도 없는 거네요. 일어섰습니다. 서연아, 나는 너희 아버지야. 피는 거짓말 안 해요. 서연이가 가방을 들었어요. 저 먼저 갈게요. 서연아, 문이 닫혔습니다. 지연이가 저를 봤어요. 저도 생각 좀 할게요. 지연아, 기도건설이라고 하셨죠? 강민석 부사장. 응, 찾아가 볼게요. 제 친아버지. 지연이도 나갔습니다. 은서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빠, 은서가 울먹였어요. 우리 가족, 이제 어떻게 돼요? 안아주고 싶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모르겠어, 은서야. 아빠도 모르겠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씹만 했습니다. 지연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계세요라는 짧은 말만. 은서만 일주일에 2번씩 집에 왔어요. 아빠, 밥 드셨어요?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거짓말. 냉장고 봤어요. 그대로잖아요. 은서가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큰언니한테 연락해 봤어요? 응, 안 받아. 작은 언니는요? 가끔 문자 오더라. 큰언니가 요즘 회사도 안 나간대요. 뭐, 회사 그만뒀대요. 한 달 전에 놀라서 은서를 받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집에도 안 계시고 라면 냄새가 났습니다. 명희가 끓여주던 냄새였어요. 은서야. 네. 미안하다. 왜요? 내 언니들. 이렇게 만들어서 은서가 라면을 식탁에 놓았어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어. 엄마가 숨긴 건데 어떻게 아세요? 젓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언니는 그 사람 만났어? 강민석 부사장님이요? 응, 만났대요. 지난주에. 뭐라고 하던? 잘 모르겠어요. 언니가 자세히 얘기 안 해줘서. 은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 언니들 시간 좀 주세요. 지금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석이었어요. 박정수님, 저 강민석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연이를 만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박정수님도 같이 오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요? 네. 지연이가 두 분을 다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
명동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지연이와 강민석이 앉아 있었어요. 다가가자 둘 다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지연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이 반가웠어요. 앉으세요.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강민석 부사장님 만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강민석이 지연이를 봤어요. 피가 뭔지, 아버지가 뭔지. 지연아, 아버지. 지연이가 저를 봤습니다. 저한테 친아버지는 아버지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9년 동안 저 키워주시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 주시고, 대학 보내주신 분. 그게 아버지잖아요. 지연아, 강민석 부사장님은 좋은 분이세요. 저한테 미안해 하시고, 보고 싶었다고 하시고, 강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좋아요. 제 아버지는 박정수예요. 손을 뻗어 지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대신 지연이가 강민석을 봤어요. 부사장님하고는 가끔 뵙고 싶어요. 친척처럼. 강민석이 웃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와 지연이와 둘이 걸었습니다. 큰언니 걱정돼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요즘 연락이 안 돼요. 집에도 안 계시고. 알아. 은서한테 들었어. 찾아가 볼까요? 주소 알아? 네. 언니 원룸. 1시간 후 서연이 원룸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언니, 나 지연이야. 문 좀 열어.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산발이었고 눈이 퀭했어요. 왜 왔어? 언니, 괜찮아? 괜찮아 보여? 서연이가 비웃었습니다. 32년 동안 살아온 인생이 거짓이었는데 괜찮을 리가 있겠어? 서연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가. 난 너 볼 얼굴 없어. 서연아, 나 좀 보자. 싫어. 문을 닫으려는 순간 제가 문을 막았습니다. 비켜요. 안 비켜. 비키라고. 서연아, 소리쳤습니다. 너 낳고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 안고 재우고 학교 입학식 가고 대학 합격하고 울었던 사람이 나야. 그게 뭐 의무였잖아요. 아버지 역할. 의무가 아니었어. 사랑이었어. 서연이 입술이 떨렸어요. 32년 동안 너를 내 딸로 사랑했어. 그게 거짓이 아니야. 하지만 피 따위 상관없어.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32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서연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울어. 실컷 울어. 지연이도 다가와 서연이를 안았어요. 세 사람이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무사 사무실에 넷이 모였습니다. 서연이, 지연이, 은서, 그리고 저. 유산 정리건으로 오셨죠? 법무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고 이명희님께서 남기신 재산은 총 5억 3천만 원입니다. 서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언니, 은서가 놀라서 봤어요. 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제 친아버지 유산도 아니고. 서연아,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남긴 거야. 받아. 하지만 내 엄마는 명의야. 그건 변하지 않아.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반만 받을게요. 나머지는 은서한테. 언니 왜? 은서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서. 우리 때문에. 은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우리 셋이서 똑같이 나누자.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엄마가 원한 거야. 너희 셋 다 똑같이 사랑했으니까. 서연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네.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서연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 회사 다시 다니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같이 먹어요. 우리 넷이서. 좋지. 지연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강민석 부사장님이랑 한 달에 한 번 뵙기로 했어요. 잘했어. 은서가 제 팔짱을 꼈어요. 우리 가족 조금 이상하지만 괜찮죠? 응, 괜찮아.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봄 저는 69세가 됐어요. 거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딸들이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5년 전 명의 환갑 때 찍은 가족 사진. 그 옆에 작년에 찍은 새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넷이서 찍은 사진. 명의는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빠. 은서의 목소리였어요. 문을 여니 은서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소개할게요. 제 남자친구 준혁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젊은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서 들어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은서가 남자친구 손을 잡고 있었어요. 27세, 연애를 하고 있는 딸의 모습이 예뻤습니다. 언니들은 언제 와요? 곧 올 거야. 과일을 깎고 있는데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연이었습니다. 혼자 왔어요. 아버지, 오늘 민석 아저씨도 오신대요. 그래. 지연이는 이제 강민석을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식사를 함께 했어요. 아버지와 딸은 아니었지만 가까운 친척처럼 지냈습니다. 곧 오신대요. 괜찮죠? 물론이지. 30분 후 강민석이 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박정수님, 어서 오세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사라졌어요. 지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감사하죠. 거실에 5명이 앉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 언니는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조금 늦는다고 문자 왔어. 지연이가 대답했어요. 요즘 바쁘대요. 새 프로젝트 맡았다고. 서연이는 2년 전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진급도 했고 이제는 팀장이 됐습니다. 가끔 전화 통화를 하면 힘들다고 했지만 목소리는 밝았어요. 1시간 후 서연이가 도착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들어와. 서연이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34세가 된 큰딸. 이마에 잔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예뻤습니다. 아버지, 드릴 게 있어요. 서연이가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진우물산 정리하면서 나온 거래요. 최진우 대표님, 제 친아버지. 봉투 안에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최진우의 모습, 서연이를 닮았어요. 조카분이 보내주셨대요. 서연이가 딸이라는 걸 알고 계셨다면서요. 그랬구나. 서연이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번도 못 만난 아버지지만 이 사진은 갖고 싶어요. 그래, 가져. 하지만 서연이가 저를 봤어요. 제 진짜 아버지는 여기 계시잖아요. 목이 메었습니다. 32년, 아니 34년 동안 저 키워주신 분. 서연아, 저 이제 결혼하려고요. 뭐? 모두가 놀라서 서연이를 봤어요. 회사 선배분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언니 축하해. 은서가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결혼식 때
아버지가 제 손 잡고 버질로드 걸어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당연하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6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서연이, 지연이, 은서 남자친구, 강민석, 그리고 저. 이상한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연결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건배. 은서가 잔을 들었어요.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서연이가 옆에 섰어요. 아버지. 응? 엄마. 용서하셨어요? 손을 멈췄습니다. 용서라는 게 뭘까? 접시를 헹궜어요. 엄마도 힘들었을 거야. 비밀을 안고 살면서. 그래도 아버지한테 상처 드렸잖아요. 상처받았지. 많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없었으면 너희도 없었어. 그걸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도 들어. 서연이가 제 등을 토닥였어요. 좋은 아버지세요. 아니야. 그냥 평범한 아버지지. 모두가 돌아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을 정리하다가 명의 사진을 봤어요. 환갑 때 찍은 사진. 63세에 세상을 떠난 아내. 여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딸들 잘 크고 있어. 서연이 결혼한대. 지연이는 강민석 씨랑 잘 지내고. 은서는 좋은 사람 만났어. 사진 속 명희가 웃고 있었어요. 당신이 숨긴 비밀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 솔직히 지금도 가끔 화가 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당신도 힘들었을 거 아냐? 창밖을 봤어요. 봄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34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요. 명희의 하얀 웨딩드레스, 수줍은 미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비밀을.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명희도 저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34년을 함께 살 수 없었을 테니까. 완벽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랑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에요. 서연이가 약혼자를 데리고 온대요. 지연이는 강민석과 등산 가기로 했고, 은서는 남자친구와 영화 본대요. 딸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69세, 혼자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3번은 딸들과 통화하고 한 달에 4번은 만나고 명절 때는 다 함께 모이니까요. 피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34년을 함께 산 시간, 그 시간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줬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